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19일 밤 9시입니다. 오늘은 삼성그룹 창립자이신 호암 이병철 선생 서거 3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1987년 11월 19일에 서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드님 되시는 고 이건희 회장은 78까지 사시고 작년에 돌아가셨죠. 두 분이 요사이 나이 기준으로는 조금 더 오래 사셔도 되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그렇게 많은 혜택을 주고 조금 80 다 채우기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두 분이야말로 아낌없이 준 나무입니다. 요사이 이건희 선생의 그 세계적 컬렉션을 가지고 송현동에 미술관을 짓는다고 그 축하하는 플래카드를 보면서 이건희 선생이 살아 계실 때 그런 감사를 표했으면 어떻게 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병철, 이건희 두 분, 그리고 이재용, 이 이병철과 3대는 국민들로부터 참 욕도 많이 먹은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재용 씨는 2차례나 감옥에 갔다 나온 사람입니다. 이 3대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혜택을 본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국가가 뭘 해줬느냐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볼만 합니다. 오늘은 이재용 부회장은 지금 가석방 상태에서 미국에 출장을 갔습니다. 추도식은 호암 미술관에서 좀 단출하게 열렸다고 합니다. 이병철 선생에 대한 추억이 저는 몇 개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서울 시내의 한 CJ 빌딩 안에 들어갔더니 그 로비에 이병철 선생 흉상이 있었습니다. 그 밑에 그 경영 철학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인재제일, 사업보국, 합리경영으로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1950년대 제일제당, 제일모직을 경영하실 때 이병철 선생이 제시한 이 3대 원칙은 지금도 삼성그룹, 특히 삼성전자의 경영 원칙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철학이 들어있습니다. 전략이 들어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병철 선생의 위대한 창조성과 가치관이 들어있는 하나도 뺄 데가 없는 3대 원리입니다. 기업 경영의 원리를 사람 중심으로 파악하였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보다 사람이 먼저다는 이야기를 먼저 외친 사람이 이병철 선생입니다. 자원이 부족한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은 인재 육성임을 간파한 것입니다. 그는 일자리는 모자라고 사람은 남아돌던 시대에 인재 발탁과 교육을 중시한 성견지명의 위인이었습니다. 국가건설기의 한국에서는 기업의 존재 목적이 부국 강등에 이바지하는 것임을 분명히 한 말이 바로 사업보국입니다. 사업을 통해서 국가에 보답하겠다.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세금을 많이 내는 게 기업인의 애국이겠죠. 경제는 과학입니다. 집념, 뚝심, 배짱 같은 감정적이고 주관적인 요소가 아니라 합리성이 승패의 관건입니다. 치밀한 계획과 정확한 판단이 뒷받침되지 않는 뚝심은 만용일 뿐입니다. 바로 합리 경영이 이병철 선생의 3대 원칙이었습니다. 인재제일은 결국 교육과 공정한 인사를 통하여, 합리 경영은 과학기술 개발을 통하여, 사업보국은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세금 납부를 통하여 그렇게 구현한 집안이 바로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3대입니다. 인간 말살의
김일성 3대와 너무나 비교됩니다. 제가 10년 전에 김동길 선생과 함께 기차를 타고 대전에서 열리는 강연장으로 가면서 우리 김동길 선생으로부터 재밌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삼성그룹 창립자 이병철 회장을 수십 년간 모셨던 운전기사가 모는 차를 우리 김동길 선생이 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늙은 기사는 김동길 박사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병철 회장님은 삼성보다도 나라를 더 생각하신 분입니다. 바로 사업 보국 정신이죠. 제가 수년 전 삼성전자의 인사부문 간부로 일했던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이병철 이건희 회장으로 이어진 인재제일이라는 정신을 말단 직원들에게까지 스며들도록 한 것이 삼성의 성공 비결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의 성공은 인사에서 나왔다는 거죠. 인재제일은 인사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삼성 인사의 원칙이 인재 발탁과 교육의 원칙을 능력, 청렴, 공정으로 요약한 점이라고 합니다. 능력, 청렴, 공정한 인사를 했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능력, 청렴, 공정을 기준으로 인사를 했으면은 조국 사건 같은 게 나오겠습니까? 박범계 같은 법무장관이 나오겠습니까? 이재명 같은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되겠느냐 이겁니다. 정치에도 인사가 중요합니다. 합리경영, 사업보국, 인재제일은 대한민국 정치에도 그냥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이 인사 담당 간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삼성그룹에서 주로 한 일이 인사에 지연이나 학연이 게재되는 것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사람을 뽑아 적소에 배치하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도록 한 뒤에 평가를 정확하게 하고 신상필벌하되 대우를 잘 해주면 열심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딱 정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했습니다. 삼성은 경쟁을 숙명처럼 받아들이면서 끊임없이 개혁해가는 조직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끊임없이 개혁을 한다는 겁니다. 삼성이라는 회사는 성공, 이 정도는 이제 됐다. 여기서 만족하자가 없고 항상 불안해하는 기업이 삼성입니다. 내년에는 또 뭘 해서 먹고 살 것이냐. 항상 긴장을 조성하는 게 이 삼성 지도층의 역할이었다고 합니다. 삼성은 그러니까 일본의 장점과 한국의 장점을 종합한 거죠. 일본인의 정확성과 한국인의 창의성, 일본인의 고지식함과 한국인의 자유분방함을 결합해가지고 삼성식으로 업그레이드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원래 위대한 것을 만들어내려면은 상반되는 것을 통합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 힘이 생깁니다. 흔히 한국인들을 잘 다루려면은 울타리를 넓게 치고 높게 쳐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재량권이나 자율권을 폭넓게 보장하되 금지선은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한국인들은 신바람이 나서 엄청난 생산성을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건희 회장을 이병철의 아들이라고 보는 것은 이건 과소평가입니다. 이건희 회장은 아버지와는 다리가 다른 회사를 만들어서 세계를 상대로 한 글로벌 플레이였습니다. 두 사람의 시대적 배경은 다르지만 결국 사람 중심의 경영, 즉 인재제일이라는 핵심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저는 1983년 12월 이병철 선생이 돌아가시기 4년 전에 월간조선에 있을 때 조선일보 서무휘 주필을 모시고 가서 두 분이 대담하는 것을 곁에서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한 6시간 신라호텔에서 흉금을 틀어놓는 흥미진진한 대화를 했는데 제가 그걸 녹음을 했다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 정리를 하면서 이병철 선생의 말씀을 2번 들었는데 이분이 말을 아주 간단하게 합니다.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 말 중에서 아직도 기억나는 말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나는 똑같은 일을 하려면은 죽는 게 차라리 낫다. 똑같은 일을 되풀이하는 걸 그렇게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삼성이 언젠가는 일본을 따라잡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를 두 개를 대었습니다. 하나는 삼성의 이병철 선생 같은 그런 관리자들은 일본 기업의 관리자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한다. 또 더 많은 시간을 일을 한다. 그리고 교육을 우리가 일본보다 3배나 더 많이 시킨다. 이렇게 딱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병철 선생은 반도체에 투자를 하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이 반도체라는 대모험을 이병철 선생이 1원을 넘어서 했다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이 70 넘으면 모험하기 싫잖아요. 그런데 이병철 선생은 70대에 일생일대의 모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대성공을 해가지고 오늘의 삼성을 만든 건 아닙니까? 오늘의 삼성 제조업으로 세계에서 매출액이 한번 꼽아볼까요? 삼성보다 매출액이 더 많이 나가는 회사는 애플, 폭스바겐, 그 다음에 토요타, 그 다음에 삼성전자입니다. 세계 4번째입니다. 산업혁명에서 가장 늦었던 대한민국에서 세계 4번째 되는 회사를 만든 겁니다. 그 원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병철 선생의 3대 원칙, 철학에서 나온 거죠. 그 중에서 핵심이 인재 제1입니다. 인재 제1. 이 이병철 선생은 그러나 87년에 돌아가실 때 그렇게 편한 마음으로 돌아가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 반도체에 워낙 크게 투자를 해가지고 아직도 수익을 제대로 보기 전입니다. 잘못하면 삼성전자가 반도체에 모험을 해서 회사가 날아갈지도 모른다는 흉흉한 이야기가 나올 때였습니다. 그때 돌아가셨어요. 87년에. 그런데 다행히 후계자를 잘 둔 거죠. 이건희 회장이 그 반도체를 세계 최고의 품질로 만들어서 오늘의 삼성전자라는 괴물과 같은 회사를 만든 거죠. 삼성전자의 매출액은 웬만한 나라의 GDP보다 큽니다. 삼성전자의 수출은 한국 수출의 한 10% 차지하죠. 이런 삼성전자를 만드신 분, 이병철 회장의 서거 34주년을 생각하면서 이런 이병철 회장 삼성전자의 대성공은 어디서 비롯되었느냐?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국가였다는데 기인하는 것이고 바로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뒷받침이 있었으므로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같은 위대한 기업인도 나타날 수 있었다. 이런 거죠. 더구나 5.16 이후에 아직도 경제정책의 방향을 정하지 못한 박정희 장군을 만나서 이병철 회장이 설득을 합니다. 기업을 앞세워야 합니다. 기업이 돈을 벌도록 뒷받침을 해줘야 합니다. 기업과 군인이 같이 가야 합니다. 금방 박정희 장군이 그 말뜻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기업을 앞세우는 방식의 경제개발 정책을 실시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병철, 정주영 같은 위대한 기업인들이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역사 무대에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군인 그리고 기업인, 과학, 기술자가 큰소리친 연대가 바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 군인 출신 대통령이 다스리던 30년이었습니다. 이병철 선생의 34주기 날에 거듭 기업인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인들이야말로 성직자입니다.
일자리에서 행복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기업인들이 행복을 만드는 분들입니다. 이런 기업인들을 존중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1월 23일 오후 4시입니다. 지난 70여 년의 대한민국 현대사를 빛낸 기라성 같은 세계적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2년 전에 작고하신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처럼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인물도 아마 드물 것입니다. 한 일은 어마어마하게 많고 큰데도 정작 이건희 그분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제대로 된 글이나 책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분이 회고록을 남기셔야 되는데 마지막 10년 동안 병석에 누워 계셨습니다. 자연히 가장 측근에서 모셨던 분의 정언이 참 중요한데 지난 11월호 월간조선에 아주 소중한 글이 하나 실렸습니다. 이순동 전 삼성그룹 전략기획실 사장이 홍보맨의 입장에서 가까이에서 본 이건희 회장은 어떤 분이냐 하는 이야기가 인터뷰를 통해서 실려 있었습니다. 그걸 읽고 저도 새로운 면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희 회장 하면은 이병철 창업자의 아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으로 이어지는 삼성 3대는 다 위대한 CEO를 배출했습니다. 그런데 이병철 선생의 그늘에 좀 묻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병철, 이건희 두 분은 각각 별도로 다루어야 할 정도로 그 무게가 다 같이 큽니다. 이건희 회장을 이병철의 아들 이렇게 보면은 잘못 보는 겁니다. 우선 기업 규모가 달라졌습니다. 이건희 회장 시절에 삼성그룹 중에서 삼성전자는 세계에서 한 4번째 큰 제조업체가 되었습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그러니까 애플, 도요타, 폭스바겐, 그 다음에 삼성전자, 산업화를 가장 늦게 시작한 대한민국에서 세계 4번째 되는 제조업체를 만들었다 하면 그것만으로도 세계적 CEO죠. 이병철 회장과는 달리 이건희 회장은 글로벌 플레이어였습니다. 세계적 기업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희 회장은 기업 경영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 미친 영향이 참 많습니다. 병원을 짓고 또 이 한국의 장례 문화를 바꾼 이 병원 영안실을 아주 현대화한 점이라든지 대학을 인수해서 인류대학으로 키운 점이라든지 이 삼성전자 이건희 이분이 손을 대면은 다 세계 인류가 됩니다. 그런데 정작 이건희 회장 하면은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이병철 아들 이렇게 넘어가니까 좀 억울한 면이 참 많았을 것 같은데 월간조선에 실린 이순동 전 삼성그룹 전략기획실 사장의 가까이에서 본 이병철 회장의 모습은 그래서 아주 흥미롭습니다. 우선 이순동 전 삼성그룹 전략기획실 사장은 삼성전자 최초의 홍보팀장이고 국내 대기업에서 홍보 담당으로는 처음으로 사장을 지낸 분입니다. 1980년부터 2011년까지니까 30년 동안 삼성그룹 홍보를 책임졌고 현재 국제광고협회 한국지부 회장을 맡고 있고 배재고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다음에 1971년 중앙일보에서 기자로 일했고 언론 통폐합 후 1980년 삼성전자 홍보팀장으로 자리를 옮긴 분입니다.
월간조선 11월호와 한 인터뷰 중에서 요 이건희 회장의 인간됨을 묘사한 부분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순동 전 사장은 이건희란 인물은 단순한 기업인이 아닙니다. 전설적인 혁신가였고 우국 충정의 애국자였으며 자유시장 경제의 수호자였습니다. 이게 참 정리가 잘 됐네요. 혁신가, 애국자, 자유의 수호자. 근데 보통 다른 나라 정상적인 국가의 기업인은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정상적인 국가의 기업인은 애국자가 될 필요도 없고 자유의 수호자가 될 필요도 없는데 남북 대결에서 공산당과 싸워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하는 나라의 기업인은 바로 애국자여야 하고 자유의 수호자여야 하고 혁신가여야 한다 하는 대답이 바로 여기에 탁 들어가 있습니다. 전설적인 혁신가, 우국충정의 애국자, 자유시장 경제의 수호자. 그리고 이건희 전 회장은 홍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안 사람입니다. 이 점은 우리 윤석열 정부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나 선거나 기업 활동이나 여기서 홍보가 이제는 결정적 중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이거죠. 이순동 전 사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삼성의 홍보팀이라고는 그룹 홍보팀, 제일 큰 회사인 제일제당 홍보팀 정도만 있었고 인원도 소수였습니다. 그런데 언론 통폐합이라는 사건을 겪은 후 이건희 부회장이, 당시 삼성그룹 부회장입니다. 부회장이 대책을 마련해야겠다고 결심한 겁니다. 1967년에 한국 비료를 정권에 뺏긴 것도 삼성 집안에는 엄청난 사건이었거든요. 정부의 기업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강력한 홍보 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직접 삼성전자의 홍보팀을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언론 통폐합으로 갈 곳을 잃은 기자들이 삼성으로 상당수 들어왔는데 그 아까운 인력을 다른 데 쓰지 말고 각사의 홍보팀을 만들라고 직접 지시를 했습니다. 홍보의 중요성을 안 본이란 겁니다. 홍보가 강해야 억울한 일을 안 당한다 이런 뜻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순동 전 사장은 이건희 회장이 1981년 6월 에버랜드에서 각사 홍보 담당자들을 불러놓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세간에서 삼성 이병철을 돈병철이라고 부르더라. 다들 미워한다는 이야기다. 사람들이 기업을 믿게 보니 기업인들은 정권이나 정치인들에게 이용을 당하고 기업도 하루아침에 뺏기는 상황이 벌어진다. 기업은 국민의 사랑을 받아야 하고 사랑을 받지 못하면 기업이 없어진다. 사랑받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국민에게 우리가 하는 일을 잘 설명해야 한다. 그게 홍보의 역할이고 즉 홍보인은 기업의 생살 여탈권을 쥐고 있다. 홍보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신뢰를 받아야 권력이 탄압할 때 기업이 맞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기업 이미지 광고와 캠페인을 시작한 것도 이건희 회장의 아이디어였다고 합니다. 이순동 전 사장은 삼성 하면 기억나는 카피 많지요. 또 하나의 가족, 국민 대표 브랜드 삼성, 디지털 프론티어, 삼성이 만들면 다릅니다. 이런 문구 다들 한 번씩은 들어봤잖아요. 기업 이미지 광고를 만들라고 했어요.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업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그전엔 재벌 그룹은 많았지만은 그룹 홍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신문 일면과 뒷면에 이런 그룹 광고를 실으니 독자들에게 삼성은 단순히 제품을 만들고 파는 기업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일을 하는 기업이구나 라는 이미지가 형성된 겁니다. 감사합니다 캠페인도 이건희 회장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국민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라는 거였는데 지금 생각하면 시대를 한참 앞서 나갔습니다. 한국 비료나 TBC를 빼앗긴 경험이 뼈아프게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선대 회장은 그런 이유로 정치를 할 생각을 했었는데 이건희 회장은 선대와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기업이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응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뺏길 때 속수무책으로 당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국민, 대언론 홍보를 통해 여론을 끌어들여야 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아주 절박한 사정으로 기업 홍보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희 회장은 언론사, 신문방송이나 뭐 이런 매체에 기업이 광고하는 것이 그게 바로 언론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주 독특한 생각입니다. 광고 시장이 커지면 혜택을 누가 봅니까? 언론입니다. 이건희 회장은 언론이 자유시장 경제를 지키는 역할을 해야 하고 언론이 제대로 생존하면서 제 역할을 하려면은 기업들의 광고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언론에 광고를 주는 게 기업의 사회적 비용이라고 본 겁니다. 보수 언론이고 진보 언론이고 가리지 않고 모든 언론에 광고를 주었습니다. 구독률 낮은 진보 언론에도 광고를 주니 일부 보수 언론이 불만을 품는 일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희 회장은 보수 언론도 진보 언론도 살아야 언론이 산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언론이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광고가 결정적입니다. 그런데 이건희 회장은 언론에 광고를 내는 것이 바로 언론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세금 내는 것처럼 일종의 사회적 비용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월간조선 기자가 이순동 씨에게 30년 이상 함께 해온 이건희 회장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라고 물었더니 이순동 전 상대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국충정입니다. 요즘 시대에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념과 관계없이 순수하게 나라를 걱정하고 잘 되기를 바랐어요. 이건희 회장은 기업인이나 경제인이라고 말하기엔 아까운 존재입니다. 늘 나라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업무를 마치고 쉬려고 해도 나라 걱정에 잠이 안 온다고 했습니다. 사실 처음엔 이분이 대통령을 하고 싶은 건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은 6.25 전쟁과 군사 쿠데타 등 현대사의 굴곡을 겪으며 자란 기업입니다. 이건희 회장은 혹시라도 자유시장 경제체제가 무너질까 봐 걱정을 한 겁니다. 1987년 회장에 취임한 지 얼마 안 되어서 한 일이 달동네를 돌아다닌 거였습니다. 동행했던 임직원들은 의아해하기도 했죠. 삼성 회장의 초기 행보가 달동네라니. 다시 생각해보면 임직원들에게도 자신과 같은 결심을 심어주려 한 것이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달동네 사람들이 이곳을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빈곤층이 희망을 갖지 못하면 자유시장 경제는 무너지고 공산주의가 우리 사회를 침범하고 국민은 더 비참한 형편이 되고 나라는 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달동네 사람들이 번듯한 집을 짓고 집을 갖고 중산층으로 살 수 있도록 삼성이 앞장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자신의 이익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100억 가져가나 200억 가져가나 무슨 의미가 있나? 내 재산 늘어나고 줄어드는 건 신경 쓰지 않는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나라가 잘 살고 국민이 잘 살아야 우리 후손들이 제대로 된 세상에서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삼성은 단순히 기업 활동으로서 돈을 버는 존재가 아니라 그 돈을 쓰는데 이 돈을 쓰는 것도 일종의 복지기관처럼 종합적으로 넓게 썼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삼성이나 이건희 회장이나 이병철 회장, 이재용 회장 이런 분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였다는 그런 생각이 저는 자꾸 듭니다. 이분들이 살 때 뭐 하루에 10끼를 먹었습니까? 다 보통 사람처럼 3끼 먹으면서 잠은 오히려 적게 자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번 돈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화로운 생활이 아니라 못 사는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세금 많이 내고 그리고 일자리 만들고 또 돌아가신 다음에는 이분들이 이병철, 이건희 회장 두 분이 모았던 세계적 컬렉션을
또 사회에 내어놓고 지금 종로구 송년동에는 이건희 회장의 유산으로 국가에 헌납한 그 세계적 미술품을 만드는 미술관을 짓기 위해서 넓은 땅을 지금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였다. 돈을 벌 때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런데 우리는 이병철, 이건희 두 사람에게 어느 정도 감사하고 있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박정희, 이승만 두 분에 대해서 소홀한 것하고 그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 좌경화된 교과서에 보면은 이승만, 박정희, 트루만, 그리고 이병철, 정주영,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어린 5사람을 아주 그냥 홀대를 하고 있습니다. 홀대를. 이 좌편향된 교과서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노동운동을 하다가 분신 자살한 전태일 씨에 대한 언급은 한 페이지씩 이래 나오는데 이 이병철, 정주영에 대한 언급은 단어 하나, 한두 개, 뭐 전혀 안 나온다든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 끼일 지면이 없다 이겁니다. 이순동 전 사장은 이건희 회장이 세금이 사용돼야 하는 각계 분야에 지원한 것은 물론이고 천재지변이나 사고 발생 시에도 삼성이 나서가지고 삼풍 백화점 붕괴 사고 때는 삼성 봉사단을 출범시키고 이런 식으로 우국 충정의 애국자 역할을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닙니다. 이게 스포츠, 예술 이 분야도 삼성의 지원이 없었으면 지금과 같은 이런 문화 강국을 만들지 못했을 것이라고 이순동 회장은 이야기를 합니다. 1990년대부터 삼성그룹 비서실과 구조조정본부에서 홍보, 광고, 사회봉사, 문화사업 지원 등 대외 업무를 이순동 당시 회장이 총괄을 했는데 이순동 당시 사장입니다. 이게 이건희 회장의 직접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한국인 아티스트 중 삼성이 지원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백남준, 백근우 등 유명 아티스트들의 국내외 작품 활동을 지원한 건 물론이고 박세리 등 스포츠인들도 지원했고요. 언론사에서 실시하는 대회들도 거의 다 지원했어요. 삼성이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삼성 비서실에는 각종 협회와 단체들의 지원 요청이 끊이지 않았는데 이건희 회장은 삼성을 필요로 하는 데는 다 지원해라고 했습니다. 어느 단체에서는 30억 원을 요청했는데 이건희 회장이 내용을 듣더니 100억 원 지원해라라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빈곤층을 위한 일이거나 국가 이미지와 직결된 일이면 더 규모가 커지곤 했습니다. 비서실과 홍보실이 난감해야 할 때도 많았는데 이 회장은 뜻대로 밀고 나갔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법만큼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기업이 사회복지사업과 문화예술에 큰 돈을 지원하기 시작한 건 삼성이 처음이었거든요. 이건희 회장은 삼성이 해야 다른 기업들도 따라오고 삼성이 기준이 된다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분야에 지원을 아끼지 말라고 했습니다. 재벌은 기업이 아니라 공익법인이라는 게 이건희 회장의 생각이었습니다. 한미관계가 또 나빠지니까 거기에 도 신경을 썼다는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그러면서 이순동 전 사장은 이건희 회장의 생전 마지막 10년이 너무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이분이 쓰러져서 병원에서 고생을 하셨죠. 이건희 회장은 마지막 10여 년을 이전만큼 국민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수사기관에 불려다니고 일부 시민단체와 노동세력으로부터 비판받고 심근경색으로 쓰러지고 삼성은 국정농단 사태에 휘말리고 국내 의료 수준이 얼마나 발전했는데
이건희 한 사람 일으켜 세우지 못했는지 울분이 터질 때가 있습니다. 본인이 의료와 복지에 얼마나 돈과 정성을 쏟아부었습니까? 10년만 더 경영을 했으면은 지금의 삼성과 대한민국은 더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거기다 일부에서는 루머를 퍼뜨리고 음해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통증치료와 민간치료 과정에서 이런저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악의적으로 포장되었습니다. 저는 이건희 회장을 30년 이상 보아왔지만 술도 골프도 좋아하지 않고 입는 것 먹는 것 사치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밤잠 설치면 나라 걱정하고 강아지 좋아하고 라면 좋아하고요. 무엇보다 명예를 중시했던 이 회장이 마지막에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졌다는 점은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이 누워 계시는 동안에 아들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어서 재판을 받고 또 풀려났다가 또 법정 구속이 되고 뭐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세 사람이 만든 삼성전자란 회사가 얼마나 단단한지 그렇게 순환을 겪으면서도 삼성은 특히 삼성전자는 계속 성장을 해왔고 지금 삼성전자 한 회사의 수출액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20%를 넘습니다. 그런데도 아마 이재용 회장은 요사이도 자주 법정에 불려가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을 30년 이상 모셔봤지만 술도 골프도 좋아하지 않고 입는 것 먹는 것 사치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밤잠 설치면 나라 걱정하고 강아지 좋아하고 라면 좋아하고요. 무엇보다 명예를 중시했던 이 회장이 마지막에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졌다는 점은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감사합니다.